이런 유형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캐리그에서 잘하고 소속팀에 잘하지만 대표팀에 안 뽑히는 선수들에 대한 이력은 있었는데 소속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아예 명단 제외가 되고 있는데 대표팀에 계속 들어가는 거는 또 색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해요. 물론 박주영 선수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적은 있어요. 뭐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뽑힌 적은 있었는데 박주영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스트라이커 자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 솔직히 태클 걸고 싶지 않아. 근데 이기재 선수가 소속팀에서 계속해서 못 뛰고 있는데 대표팀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색다른 역사로 남지 않을까. 자, 국대 풀백, 품귀 현상, K리그 유망주 외면한 소극적 기용의 변명일 뿐. 이제 슬슬 아시안컵이 다가오니까 요 국가대표 풀백 누구라고 이름은 언급은 안 했지만 요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이기재 선수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두고 이 기자님이 기사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 유튜버인 제가 봐도 이거 좀 선수 선발하는 게 좀 석연찮긴 해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내년 1, 2월에 카타르에서 개최될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대비한 국내 소집 훈련 명단이 1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 명단을 가지고는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했냐면은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집 훈련 명단이긴 해요. 그래서 K리거들이 중심이 된 이번 명단에선 기존의 큰 변화를 엿볼 수 없다. 근데 뭐 큰 변화를 엿볼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아시안컵까지 거의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자꾸 새로운 선수를 왜 뽑아요? 그냥 쓰던 선수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꾸준히 이제 대표팀에 뽑힌 멤버들을 그대로 선발했고 이제 올해 3월에 부임한 뒤에 클린스만 감독님이 그동안 A매치를 치러 오면서 지켜본 선수들에 대한 신뢰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경직된 선수 발탁과 기용에 대한 우려이다. 아시안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대 교체가 더디다는 비판도 타당하다. 최근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 중 하나는 풀백이다. 한국은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19득점, 무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측면 수비에 대한 불안함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 주전 풀백은 이기재, 그 다음에 서령우가 깨차고 있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11월 말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당시 이기재는 패스미스로 실점 위기를 자초했고 서령우는 공격과 연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비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그래서 뭐 대표팀 전력 향상을 위해 풀백들의 세대 교체가 절실하고 클린스만호는 눈앞에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2026년에 열리게 될 북중미 월드컵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왼쪽에 김진수와 오른쪽에 김태환까지 포함한다면은 현재 대표팀 풀백 중에 20대는 서령우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K리그에 전도 유명한 풀백이 많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의 주역 황재원,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박승우, 그리고 광주FC의 이번 시즌 돌풍을 이끌었던 두현석,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기자님의 기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쪽 풀백은 현재 지금 서령우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김태환 선수가 약간은 백업 멤버 느낌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기재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 김진수가 약간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은 K리그에서 뽑을 만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저는 뭐 황재원 얘기는 하시는데 황재원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황재원 선수를 대표팀에 A 대표팀에서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아시안게임에서 단순히 좋은 활약을 한 거랑 A 대표팀에서 뛰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황재원 왜 안 쓰냐라고 하시는데 황재원 선수는 일단 K리그에서부터 증명을 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를 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박승우 요런 선수들은 저는 충분히 좀 기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김태환, 서령우, 김진수, 이기재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선수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바꿔주지 않은 거잖아요. 리빌딩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 아시안컵만 바라봤을 때는 갑자기 여기서 박승욱을 넣고 김태환을 뺀다. 그리고 뭐 두현석 선수를 넣고
김태환을 뺀다? 어차피 이 두 선수가 새로 뽑히게 된다고 해도 서령우 선수가 당장은 1선발이고 2선발로 누군가를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태환을 굳이 뺄 만큼 못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선수도 나름 나올 때만큼은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팀 조직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박수홍 선수나 도현수 선수를 제 2선발인 김태환 선수 자리에 쓸 이유는 저는 전혀 없어요. 물론 아시안컵이 끝나고 난 뒤에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왼쪽 풀백도 그냥 저는 스탠스가 비슷해요. 이기재 선수, 김진수 선수, 물론 이기재 선수가 지금 뭐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냐, 소속팀에서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해요. 소속팀에서 경기 자체를 안 나오는데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유튜버가 카메라나 고프로 들고 수원 삼성 블루에인즈 수원에 있는 거기 연습구장 가서 이기재 선수 훈련을 찍어올 수도 없는 거잖아. 몸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기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국가대표팀 활약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김진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김진수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기재가 김진수 선수가 다쳐 있을 상황 동안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굳이 이기재를 빼면서까지 김진수 선수를 주전으로 계속 넣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 와서 오른쪽 윙에서 잘할 수 있지만 소속팀에서 오른쪽 윙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왜? 국가대표팀에서 붙게 되는 상대편의 퀄리티랑 파리 생제르맹 가서 붙게 되는 챔스에서 붙게 되는 상대편의 그 수비 퀄리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재 선수도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기재 선수도 우리가 지금 붙게 되는 국가대표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비수들을 위협할 만한 공격을 한 팀이 과연 몇 팀이나 있었냐?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가둬놓고 상대를 패는 느낌이었지. 근데 올 초에 뭐 페루, 웨일즈 이런 팀들이랑 했을 때는 조금 더 강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강팀들이랑 뛰었을 때 이기재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적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굳이 지금 이기재를 아시안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라인업에서 제외를 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국가대표에서 써왔던 선수이고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니까. 그래서 저는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진수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토너먼트 중에 김진수 선수가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기재 선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아시안컵 어쨌든 토너먼트고 잘하는 팀들이랑 붙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 걱정하고 있는 이기재의 뭔가 뒷공간, 이기재의 느린 순발력에 의한 돌파를 계속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아마도 김진수를 꺼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기재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도 뽑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뽑아야 될 이유도 솔직히 명확하진 않지만 뽑지 말아야 될 이유도 명확하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국대 풀백을 애초에 바꿀 거였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올해 초에 부임됐을 때부터 3월 달부터 A매치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시점까지 적어도 왼쪽 풀백을 바꿀 거였으면 그때 바꿨어야 돼. 근데 클린스만이 실험을 안 했냐? 실험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올해 뽑은 선수들을 보면은 왼쪽에 독일에서 뛰고 있는 박규현 선수도 뽑아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박규현 써봤고 이 김진수 써봤고 이기재 써봤는데 요 세 명의 선수들을 쓰면서 그냥 우리도 느낀 거는 이기재가 이 세 명의 선수들에 비해서 못하고 있지는 않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박규현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국가대표팀에 와서만큼은 이기재 선수를 밀어낼 만큼 좋은 활약을 하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이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K리그에 있는 선수를 뽑아라? 요거는 또 쉬운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은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김진수 선수보다 잘하고 있는 K리그의 왼쪽 풀백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것도 마땅하게 찾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김진수 말고 이 백업 자원에 다른 K리그 선수 중에 왼쪽 풀백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은 당장 데려올 만한 확신이 드는 선수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물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뽑았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뽑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국내 명단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공격수 쪽에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에 한 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조규성 선수 혼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공격수를 더 추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규성, 오용규 체제로 갈 것 같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투톱 체제가 아니라 원톱 체제입니다. 원톱 체제이다 보니까 조규성, 오영규 체제로 가서 조규성이 예를 들어서 선발로 나오고 뭐 오영규가 백업 자원으로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 우리가 자랑하는 해외파들은 대부분 다 이 2선 자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미드필더 선수들한테 더 많은 롤을 부여하면서 아무래도 여기 미드필더 강세로 우리나라가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파 지금 소집 명단에는 조현우, 송봉근 골키퍼에는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에는 뭐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김진수, 이기재, 김주성 선수까지 들어가 있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이순민, 문선민, 박진섭, 그 다음에 공격수에는 조규성 이렇게 이제 16명이 들어가 있는데 김주성 선수를 저번에 이제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긴 했지만 요번에 또 뽑은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김주성은 장차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 김영권 선수의 뭔가 후계자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경험을 쌓으면서 나중에 키우려고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 정승현, 김민재 체제로 나가겠지만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박진섭이 다시 한번 뽑혔어요. 그래서 요번에 박진섭 선수가 뭐 선발로 나온 적이 없고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박진섭 선수에 대한 요 신뢰도라던가 클린스만 감독님이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섭 선수랑 이수민 선수는 정말 불티나는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 물론 이수민 선수가 조금 더 일찍 뽑히면서 더 많은 경기를 출전하긴 했지만 박진섭 선수나 이수민 선수를 경쟁을 붙였을 때 이수민 선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건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박진섭도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박진섭은 멀티형 선수예요. 중앙 수비도 볼 수 있고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가끔은 센터포워드 자원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진섭 선수는 충분히 대표팀에서 필요한 자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황인범, 자구영 이렇게 뽑혔는데 일단 자구영 선수는 소속팀에서 어느 정도 좀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표팀에 와서 못하진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소속팀에서 지금 주전 경기에서 완전히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구영 선수는 소속팀에서 주전으로만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정우영 선수는 후보로는 나오고 있는데 저번엔 미넨전에도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잘 나가고 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도 막 다녀왔고 중간중간에 팀을 많이 비웠잖아요. 이번 시즌에 자구영 선수가. 그래서 시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득넘버 10번까지 본인이 받으면서 주전으로 완전 나오겠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에서는 좀 밀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빠르게 본인이 어느 정도 기량을 빨리 찾고 소속팀이 경쟁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최대 형제 스쿼드의 강점은 이선이에요. 진짜 미드필더 라인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세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수 현재 지금 황의조 선수가 뽑히지 않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황의조가 안 뽑혔는데 왜 또 새로운 공격수를 안 뽑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새로운 공격수를 뽑아야 될 이유는 또 없어요. 굳이 공격수 원톱으로 쓰는데 우리나라가 이 스트라이커 자원을 3명이나 스쿼드에 넣어야 될 이유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있어요. 황의조 선수가 안 뽑혔지만 우리나라 스트라이커 안 뽑아요. 근데 오영규, 조규성 선수가 뛰어요. 근데 요 두 선수가 만약에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준다.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2선이 세요. 2선에 정말 많은 선수가 있어요. 그럼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리면 돼요. 대표팀에서 손톱 쓰면 되잖아. 조규성, 오영규로 만족이 안 되면은 손톱 쓰고 그 자리에 이재성 선수를 넣던 뭐 이강인을 넣던 지금 메짤라로 잘하고 있는 이강인을 공미로 넣어도 되는 거고 2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톱을 써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황의조 선수 안 뽑힌 자리에 누군가를 굳이 뽑아야 될 이유는 없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손톱을 쓰냐 안 쓰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클 감독님은 손톱을 아직까지 쓰지 않는 걸 보면은 약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안에서는 좀 더 공미해서 공 많이 받아내고 약간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 아마 아시안컵이나 뭐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득점력 부재가 계속 나오고 뭐 원톱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계속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대해서는 손톱을 아무래도 한번 써보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왜? 손톱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공미 자리에 수많은 선수들이 또 준비가 돼요. 홍현석, 이강인, 이재성 진짜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트라이커 안 뽑는 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규 선수 활약은 제가 이번 시즌에 솔직히 뭐 자세히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민규가 어떻다 이렇다를 말씀을 크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민규 선수가 어쨌든 K리그 득점 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절대 주민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골무원이야, 골무원. 울산 현대에서 여러분 주민규는 나올 때만큼은 계속해서 때려 넣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울산이 당연히 우승을 하고 있고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거는 이게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표팀이랑 인연이 없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주민규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드셔서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현역 시절에 그렇게 많은 골을 넣고 최고의 팀인 울산 현대에서 뛰었는데 대표팀에서 뽑히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그때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해도 대표팀 감독님들이랑 전술적인 색깔이 안 맞았던 시점도 있었고 또 나는 대표팀이랑 인연이 좀 없었던 선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축구 선수들을 보잖아요. K리그에서 아무리 좋은 활약을 많이 해도 대표팀에 인연이 없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태용 감독님. 신태용 감독님이 성남 일화 때도 정말 좋은 활약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대표팀이랑은 은근히 인연이 없었던 선수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선수들 중에도 아무리 자기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해도 대표팀이랑은 이렇게 안 맞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형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K리그에서 잘하고 소속팀이 잘하지만 대표팀에 안 뽑히는 선수들에 대한 이력은 있었는데 소속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아예 명단 제외가 되고 있는데 대표팀에 계속 들어가는 거는 또 색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해요. 물론 박주영 선수가 옛날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적은 있어요. 뭐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뽑힌 적은 있었는데 박주영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스트라이커 재능이었잖아. 자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 솔직히 태클 걸고 싶지 않아. 근데 이기재 선수가 현재 소속팀에서 계속해서 못 뛰고 있는데 대표팀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향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색다른 역사로 남지 않을까,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기재 선수도 정말 감독님을 잘 만나서 계속해서 소속팀에서 경기를 못 뛰지만 대표팀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정말 이 홍명보 감독님이랑 어쨌든 이게 인연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커리어가 있어서 계속 뽑힌 것도 있는데 요 두 선수 참 똑같은 현재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정말 다른 느낌을 내주고 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